여기는 태국의 수완나폼 국제공항. 누군가 세계 각국에서 온 많은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데요. 기자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이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기 시작했고, 점점 많은 인파가 몰려들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던 것일까요?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방콕에서 살고 있고 아이돌을 꿈꾸고 있는 GMM 연습생 말리입니다. 한국인 아빠와 태국인 엄마 사이에서 태어나 지금은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2016년의 그날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블랙핑크의 데뷔 무대를 텔레비전으로 보던 순간 특히 리사의 모습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죠. 태국 출신 아이돌이 한국에서 데뷔한다는 소식은 이미 태국 전역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방콕의 거리는 리사의 소식으로 가득했습니다. 태국이 키워낸 보석, 드디어 한국 K-팝 시장 진출. 방콕의 딸 세계를 향해 나아가다. 같은 헤드라인이 연일 신문을 장식했죠. 태국의 모든 방송은 리사의 데뷔 소식을 특종처럼 다뤘고 쇼핑몰의 대형 스크린에서는 블랙핑크의 뮤직비디오가 끊임없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아빠가 보는 시각은 많이 달랐습니다. 사실 아빠는 제가 태어나기 전까지 SM 기획사에서 소녀시대 매니저를 하신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의 엔터테인먼트를 보는 시각이 남다른 건 알고 있었죠. 특히 요즘 들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이런 기사들을 자주 보셨어요. 태국이 키워냈다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리사는 한국에서 4년 동안 연습생 생활을 했다고. 당시 저는 아빠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태국 사람들의 자부심을 왜 이해하지 못하시는지 의아했죠. 학교에서도 리사는 최고의 화제였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친구들과 리사의 춤 동작을 따라하고 그녀의 스타일을 흉내내는 게 유행이었죠. 저도 친구들과 함께 블랙핑크의 노래를 틀어놓고 안무를 연습했습니다. 특히 리사의 파트를 연습할 때면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말리야, 너는 한국인과 태국인의 피가 섞여 있으니까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친구들은 제가 K-팝 아이돌을 꿈꾼다는 걸 알고 이렇게 응원해줬어요. 그들의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태국의 모든 사람들처럼 리사를 우리나라의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방콕 곳곳에는 리사의 사진이 붙었고 거리의 전광판에서는 블랙핑크의 뮤직비디오가 계속해서 재생됐죠. 마치 태국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빠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아빠는 리사의 성공이 YG의 시스템 덕분이라고 하셨어요. 4년 동안의 춤, 노래, 언어, 인성 교육까지. 한국의 연습생 시스템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설명이었죠. 그때는 아빠의 말씀이 한국 편향적으로 들렸어요. 태국의 모든 언론이 리사의 성공은 태국의 재능 덕분이라고 말하는데 왜 아빠만 한국 시스템 얘기를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약간의 반감마저 들었죠. 저는 더욱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방콕의 작은 댄스 학원에서 매일 밤늦게까지 안무를 따라했어요. 리사처럼 되고 싶었고 태국에서도 충분히 K-팝 아이돌이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과 다르게 연습생 생활 3개월 차가 되니 저는 조금씩 지쳐가고 있었죠. 이럴 때 리사는 어떻게 행동했을까 생각하면서 리사의 정보를 찾아보는데 우연히 연습생 때의 스케줄표를 인스타에서 보게 되었어요.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과 태국의 차이가 바로 이것이구나. 한국의 연습생들은 새벽부터 시작되는 보컬 트레이닝, 안무, 연습, 언어 수업까지 하루 16시간이 완벽하게 계획된 스케줄 속에서 성장하고 있었죠. 영상 속 YG의 트레이닝 센터는 마치 하나의 작은 도시와 같았습니다. 최첨단 시설의 연습실, 한 면이 전부 LED 스크린으로 된 안무실, 세계적 수준의 녹음 스튜디오까지. 모든 것이 글로벌 스타 양성을 위해 철저히 준비되어 있었죠. 세계 최고 수준의 보컬 트레이너들이 24시간 상주하며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유명 안무가들이 직접 개별 지도를 하는 모습은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았습니다. YG의 시스템은 단순한 연습 시설을 넘어섰습니다. 연습생들의 식단부터 수면 시간까지 모든 것이 과학적으로 관리되었고 성형수술을 금지하는 대신 피부과 전문의가 상주하며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가꾸도록 교육하는 영상까지 스타가 되어가는 과정을 볼 수가 있었어요. 세계적인 K-팝의 힘은 바로 이런 완벽한 시스템에서 나오고 있었다는 아빠의 말이 사실인 것 같았습니다. 반면 제가 있는 GMM 소속사는 달랐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보컬 레슨과 안무 연습이 전부였고 그마저도 전문성이 부족했습니다. 한국의 아이돌들이 받는 체계적인 언어 교육은 꿈도 꿀 수 없었죠.
더욱 놀라웠던 건 한국의 마케팅 시스템이었습니다. YG는 SNS 한 장의 사진을 올리는데도 수십 명의 전문가가 회의를 하고 글로벌 팬들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분석한다고 합니다. 의상 하나, 헤어스타일 하나까지도 세계 시장을 겨냥해 치밀하게 기획됐죠. 한국의 시스템은 마치 거대한 첨단 공장과도 같아 보였습니다. 재능 있는 원석을 발굴해 세계적인 스타로 만들어내는 완벽한 프로세스였죠. 리사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한국어를 한마디도 못했지만 데뷔 무대에서는 유창한 한국어로 인터뷰까지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한국의 연습생 시스템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보적인 것 같았어요. 매일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리사에겐 전담 트레이너들이부터 발성부터 안무, 체력 관리까지 완벽하게 책임졌습니다. 숙소 생활을 하며 받는 철저한 관리와 인성 교육은 글로벌 스타로서의 기본기를 다지는 핵심이었죠. 거기다가 방음 설계된 개인 연습실, 3D 모션 캡처가 가능한 안무 연습실, 할리우드급 영상 촬영 스튜디오까지 구비되어 있었죠. 여기에 세계적인 프로듀서들이 만드는 음악, 유명 안무가들의 퍼포먼스 지도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태국의 언론들은 이런 사실을 외면한 채 오직 태국인의 재능만을 강조했습니다. 방콕이 낳은 스타, 태국의 자존심이란 말로 리사의 성공을 포장했죠.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태국 언론의 태도가 부끄럽고 안타까웠어요. 한국 시스템의 실체를 알게 된 저는 그 차이를 현장에서 몸소 느낄 수 있었죠. YG에서는 한 명의 아이돌을 위해 수백 명의 전문가가 투입되어 24시간 완벽한 케어를 제공했지만 GMM에서는 기본적인 레슨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리사가 태국에서 있었다면 과연 세계적인 스타가 될 수 있을까? 그 이후 한국에 대한 동경하는 마음이 더 커졌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평소와 같이 여유 시간이 나서 연예 뉴스를 보기 시작했어요. 메인 뉴스에는 블랙핑크의 로제가 브루노 마스와의 협업곡 아파트로 빌보드 8위에 진입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뮤직비디오는 공개 47일 만에 5억 뷰를 돌파하며 K-팝 여성 솔로 아티스트 최단 기록을 세웠다고 하네요. 이는 한국의 체계적인 시스템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대기록이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로제의 성공은 단순한 차트 순위 이상의 의미를 가졌어요. 미국의 슈퍼스타와 대등한 위치에서 협업하고 그들의 본토에서 인정받는다는 것은 K-팝의 위상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순간이었죠. 특히 브루노 마스와의 완벽한 하모니는 세계 음악 평론가들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전 정말 대단하단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태국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SNS에는 로제를 향한 비난이 쏟아졌어요. 리사가 이 곡을 불렀다면 더 잘했을 거야. 로제가 리사의 빛을 가리고 있어. 이런 댓글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왔죠. 마치 로제의 성공이 리사의 실패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태도였습니다. 그 이후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리사가 YG와의 재계약을 포기하고 독립을 선언한다는 발표였습니다. 태국은 이 소식을 마치 승리처럼 받아들였죠. 드디어 진정한 태국의 스타로 돌아온다. 거리는 축제 분위기로 가득했고 태국 언론들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음악산업 전문가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YG의 완벽한 시스템을 벗어난다는 것은 곧 글로벌 경쟁력의 상실을 의미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였죠. 실제로 한국의 대형 기획사들이 가진 노하우와 시스템은 이미 세계가 인정한 K-팝 성공의 핵심이었습니다. 리사의 첫 솔로곡은 태국 차트 1위를 기록했지만 글로벌에서는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어요. 세계 음악 전문 매체들은 YG의 시스템을 벗어난 리사의 한계라는 혹평을 쏟아냈죠. 이는 단순한 평가를 넘어 시스템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로제는 브루노 마스와 함께 전 세계 음악 팬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완벽한 영어 발음과 프로페셔널한 무대 매너, 세련된 퍼포먼스까지 YG의 체계적인 트레이닝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죠. 특히 브루노 마스와의 호흡은 K-팝 아티스트가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음을 증명했습니다. 반면 리사는 태국 로컬 방송 출연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한때 세계를 누비던 그녀의 활동 무대가 급격히 축소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닌 시스템의 차이가 만들어낸 필연적 결과였죠. YG의 완벽한 시스템을 벗어난 순간 글로벌 스타로서의 경쟁력도 함께 사라진 것입니다. 글로벌 음악 시장의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했어요. 한국의 아이돌 시스템은 이미 하나의 산업 표준이 되었다. 이를 벗어난다는 것은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 상실을 의미한다. 이는 한국의 시스템이 얼마나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평가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사실 리사가 세계 시장 활동이 뜸해진 건 지난 8월 리사의 뉴 우먼 발매 이후였어요. 처음에는 새 앨범이 나온다는 소식에 세계에서도 관심을 보였고, 리사의 뉴 우먼 뮤직비디오가 공개되자 팬들은 열광했습니다. 태국 전역에서 그녀의 컴백을 축하하는 이벤트가 열렸고, SNS는 리사의 새로운 모습에 대한 칭찬으로 가득 찼어요. 하지만 며칠 후 예상치 못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해외 팬들과 언론에서 뉴 우먼 뮤직비디오가 미국 래퍼 트래비스 스콧의 카티와 유사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두 영상의 일부 장면이 비슷한 구도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었어요. 붉은 조명 아래에서 진행된 퍼포먼스와 특정 소품의 활용 방식이 유사하다는 주장이었죠. 트래비스 스콧의 팬들은 SNS에서 리사의 팀이 창의성을 잃었다며 비판했고, 일부 음악 전문 매체도 이 논란을 보도했습니다. 태국 언론은 처음엔 이를 무시하려 했지만 논란이 확산되면서 이를 다루지 않을 수 없게 되었어요. 리사 측은 표절 의혹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 제작팀은 특정 아티스트를 모방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짧은 해명만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답변은 논란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태국 팬들은 여전히 리사를 옹호했지만 글로벌 팬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특히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업계와 비교하는 목소리도 나왔어요. YG에서 제작된 블랙핑크 시절 뮤직비디오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평가가 이어졌고, 리사의 독립적인 행보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이 커졌습니다. 이 논란은 리사의 글로벌 활동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뉴 우먼은 태국 음원 차트에서 1위를 기록했지만 글로벌 차트에서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어요. 유튜브 조회수는 빠르게 증가했지만 댓글은 찬사보다 비판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 사건은 리사의 독립 이후 태국의 시스템이 가진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리사가 얼마나 노력했는지는 분명했지만 그녀를 지원하는 팀이 글로벌 기준에 맞는 준비를 하지 못했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죠. 리사의 뮤직비디오 표절 논란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체에 질문을 던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리사의 팬으로서 저도 안타까운 마음이 커졌습니다. 그녀가 태국을 대표하며 세계에서 빛날 수 있기를 바랬지만 태국의 준비 부족과 글로벌 기준에 미치지 못한 제작 환경이 그녀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했어요. 이 사건으로 어쩔 수 없이 태국의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인정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태국이 자부심만으로 세계와 경쟁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뼈아픈 사례로 남게 되었죠. 그런데 더 큰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삼성전자가 태국 공장 철수를 발표한 것입니다. 이어서 현대자동차도 태국 시장 철수를 선언했고, LG전자와 SK하이닉스도 태국 투자를 축소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첨단 기술과 시스템을 무시한 대가가 이렇게 현실로 다가온 것이죠. 한국 기업들의 철수는 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수만 명의 실직자가 발생했고 관련 중소기업들도 연쇄적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방콕의 거리는 급격히 변해갔죠. 한국 기업들의 화려한 간판이 하나둘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임대 문구만 가득했습니다. 아빠는 신문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업 철수가 아니야. 리사의 케이스처럼 시스템의 중요성을 무시한 태국의 오만함이 부른 결과란다. 그 말씀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던 거죠. 이는 단순히 경제적 손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가져온 것은 단순한 공장이 아닌 세계 최고 수준의 경영 시스템과 기술력이었죠.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생산 라인은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을 자랑했고, 현대자동차의 품질 관리 시스템은 태국 자동차 산업의 표준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 기업들이 떠나면서 첨단 기술과 노하우도 함께 가져간다는 점이었습니다. 태국 기업들은 그동안 한국 기업들의 선진 시스템을 배우는 대신 단순히 실적만을 따라가려 했죠. 결국 이런 안일한 태도가 경쟁력 상실로 이어진 것입니다. 뉴스에서는 태국 경제 위기설이라는 말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리사가 겪은 상황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시스템의 부재는 결국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태국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방콕 포스트는 우리는 너무 자만했던 것은 아닐까? 한국의 성공을 단순히 운으로 치부하며 그들의 시스템을 배우려 하지 않았다라는 사설을 게재했습니다. 이어 태국의 주요 언론들도 한국의 시스템을 재조명하기 시작했죠. 태국 국영방송은 한국의 시스템을 심층 분석하는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했습니다. K-팝 제작 시스템부터 삼성전자의 품질,
관리 체계까지 그동안 우리가 무시했던 한국의 저력이 낱낱이 공개됐어요. 특히 YG 엔터테인먼트의 트레이닝 시스템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24시간 가동되는 연습실, 개인별 맞춤 트레이닝, 세계 시장을 겨냥한 철저한 기획력까지. 빌보드의 분석은 더욱 날카로웠습니다. 리사의 뉴 우먼은 YG 시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성도가 떨어진다. 특히 뮤직비디오의 표절 논란은 치밀한 검증 시스템 없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뉴 우먼 활동을 마무리하며 세계 음악 시장은 냉정한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시스템의 부재가 만든 결과라는 혹평이 지배적이었죠.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었습니다. 리사가 내년 블랙핑크 그룹 활동을 통해 다시 YG와 함께할 것이라는 발표였어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 태국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SNS에는 안도의 댓글이 쏟아졌고 팬들은 드디어 리사가 돌아올 수 있게 됐다며 기뻐했어요. 카페에서 마주친 어르신들도 우리 리사가 다시 세계 무대로 나갈 수 있게 됐구나 하며 반가워하셨죠. 태국의 언론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게 배워야 할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연이어 게재됐어요. 특히 방콕 포스트는 4회에 걸친 특별 시리즈를 통해 한국의 시스템을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 기획은 YG 엔터테인먼트의 완벽한 시스템이었습니다. 한 명의 스타를 만들기 위해 투입되는 막대한 자원과 전문성을 자세히 다뤘죠. 두 번째는 삼성전자의 품질 관리 체계였습니다. 단순한 제품 생산을 넘어 미래를 준비하는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세 번째는 현대자동차의 생산 시스템, 마지막은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전략을 다뤘습니다. 태국 정부도 변화의 흐름에 동참했습니다. 한태산업협력단을 발족하고 한국의 시스템을 배우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을 시작했어요. 특히 문화산업 분야에서는 한국의 성공 비결을 벤치마킹하려는 시도가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자만과 오만 속에 살아왔습니다. 방콕 포스트의 사설은 이렇게 시작했어요. 리사의 사례와 태국 경제의 위기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한국의 시스템과 노하우를 배우지 않고는 더 이상 세계와 경쟁할 수 없다는 것을. 한국이 이룩한 성공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체계적인 시스템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였죠. 우리가 이 교훈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때 태국에도 새로운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리사가 내년에 블랙핑크 활동으로 YG에 다시 합류한다는 소식은 이제 더 이상 실패나 배신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계 최고의 시스템을 선택한 현명한 결정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뤘죠.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면서 결심을 하게 됐어요. 한국으로 건너가 오디션에 도전하기로 한 겁니다. 리사의 사례를 통해 배운 것처럼 진정한 글로벌 스타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의 시스템 안에서 성장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말리야, 내 선택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아빠의 말씀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한국계 혼혈인 제가 아빠의 나라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된 것이 감격스러우셨나 봐요. 사실 몇 달 전만 해도 저는 태국에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리사의 경험을 지켜보면서 깨달았어요. 한국의 시스템이야말로 진정한 경쟁력이라는 것을. 이렇게 마음속 깊이 다짐을 하고 저는 한국으로 떠나는 상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그럼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